저는 고흐 강의를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시면 액자도 까만색이고요. 그림도 까만색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가 좀 있죠. 이게 그냥 까만색으로 그렸어요. 그냥 올 블랙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붓질, 이런 붓질 터치 있죠. 이런 터치로 해서 이렇게 약간 보면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 얼굴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 그러면 제목이 바로 더 블랙 가쉐라는 작품입니다. 블랙 가쉐.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이름입니다. 가쉐 박사죠. 고흐가 오베르스루와즈에 갔을 때 70인간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데 그때 고흐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가시에 박사죠. 그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보시면 알다시피 새까만 색으로 그렸어요. 새까만 물감만 가지고 블랙가시를 그렸습니다. 마크 알렉산더라는 작가가 2005년에 블랙가시라는 이 작품을 그렸죠. 근데 이 작품이 원래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 바로 이 작품에서 온 것입니다.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죠. 이 가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1890년 7월에 고흐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90년이라는 시기는 고흐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고흐가 이 사람, 가시에 박사죠. 가시에 박사를 만난 게 1890년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그려졌을 때는 아주 고흐가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직전에 그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때 당시 고흐가 생내미 정신병으로 입원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오베르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도움을 받던 사람이 바로 저 가시에입니다. 저 가시에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고흐를 보고 첫 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고흐의 상태는 좋지가 않았었죠. 그때 가시에가 고흐를 돌봐줬는데 그 가시에를 위해서 초상화를 그린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그리고 가시에가 이것을 받았겠죠. 근데 가시에 박사는 본인 스스로도 아마추어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해긴 한데 같은 해 1890년에 또 한 작품을 더 만듭니다. 이게 브레인지 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작품을 더 만들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이 1990년이었죠. 1990년 5월에 8,250만 달러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지금 그 장면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1990년 5월에 바로 사이토 류헤이라는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사이토 류헤이가 1990년에 낙찰이 돼서 이거를 사가게 되죠. 근데 1990년에 8,2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자면 대강 뭐 한 1,000억이 넘겠죠. 대충 1,0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1990년에 1,000억 갖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뭐 당연히 없겠죠. 물론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990년에 1,000억을 갖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때 당시에 이게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제까지 경매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경매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대강 지금으로 치자면 가치를 환산해 보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겁니다. 1990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자면 치킨이 6,000원에서 2만 원이 됐습니다. 요즘 2만 원짜리 치킨 없거든요. 2만 원짜리 치킨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2만 원짜리 치킨 없습니다. 제가 종종 라이브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60개 치킨이라고 해서 크크크 치킨이 있습니다. 그 크크크 치킨을 저는 자주 먹는데 그게 한 2만 얼마더라? 2만 한 5, 6천 원 할 겁니다. 아무튼 엄청 비싸요. 비싼데 4배가 된 겁니다. 딱 4배가 된 거죠. 치킨 가격이 4배가 됐고요. 삼익비치 아파트는 뭐 지금 몇 배야? 말도 안 되죠. 뭐 이렇게 됐고 우유 1리터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90년과 1990년과 2024년 기준으로 얼마가 몇 배나 올렸다라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기점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기준은 다 대부분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1990년에 차트가 0.6이었다면 2017년 왜 2017년이냐 그러면요. 2017년에 고흐의 가시에 박사의 초상 외에 말고 다른 최고가를 경매에서 경신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2.1입니다. 그러니까 6에서 2.1이니까 약 한 3.5배 조금 넘죠. 3.5배가 조금 넘는 상승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낙찰됐던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죠.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저거 낙찰을 되었으니 대강 인플레이션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연하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지만 아무리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지만요. 다빈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그제도 다 고흐 도슨트를 하고 왔는데요. 그게 때 브랜드데이라고 해서 뭐 몇몇 기업 도슨트를 하고 왔는데 제가 고흐 도슨트를 할 때마다 혹은 고흐 강의를 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 고흐 다 알아요. 저희 집 주소가 저희 본가 주소가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3883번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소가 길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촌동네라는 거예요. 엄청난 촌동네, 제주도 촌동네에서 저희 부모님은 역시 아직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는 미술을 했지만 미술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피카소는 몰라도 고흐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고흐조차도 다빈치는 못 이깁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못 이기죠. 그래서 이거를 넘길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3.5배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이게 대략 2,9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 2,900만 달러는 지금으로 보자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한 3,500억 되겠죠. 3,500억 더 넘나?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금액입니다. 3,500억이 더 넘겠군요. 아무튼 간에 뭐 계산 빠르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금액에서 엄청난 금액이 거래가 된 게 바로 저 작품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저거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이 두 작품이 유일합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고갱이 언제 결혼하리라는 이 작품이 2015년에 3억 달러의 카타르 왕실에 거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2015년에 켄 그리핀에게 이거 헤지펀드의 수장입니다. 헤지펀드의 수장인 켄 그리핀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3억 달러에 거래됐다. 윌리엄 드 쿠닝의 인턴체인지가요. 이 두 작품이 이렇게 거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보통 작품 거래 금액의 순위를 매길 때 있잖아요. 조금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있죠. 3억 달러에 팔렸다, 몇억 달러에 팔렸다. 이런 것들 약간 조금 좀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 개인 거래거든요. 개인 거래라서 이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작품 외에는 가장 비싸게 팔린 게 방금 보셨던 가시박사의 초상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것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이토루 헤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고가 미술품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무척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 5월에 크리스티 경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가시박사의 초상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낙찰받은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의 물랭들라 갈라트라는 작품이죠. 이 물랭들라 갈라트라는 작품도 그때 당시 1990년이죠. 1990년에 7,800만 달러에 받습니다. 물론 앞서 가시박사의 초상과는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보다 조금 낮지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르누아르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만큼 크게 받았던 게 바로 방금 보셨던 사이토 로헤이라는 기업가였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오르세에서 물랭들라 갈라트를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요. 맞습니다. 오르세에 지금 물랭들라 갈라트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완성본 버전이고요. 요거는 작은 버전입니다.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 그림이 78cm에 114cm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버전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습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작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습작은 아닌데 좀 작은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사이토 로에이가 바로 다음에 줬습니다. 그때 사망할 때 사이토 로에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유언으로 이 두 작품을 내가 화장될 때 같이 태워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작품을 유산으로 그냥 자기 화장할 때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전 세계 미술계가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 미술계가 그것에 엄청 경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또한 이것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1990년 이후에 이 두 작품은요, 단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게
태워졌는지 아니면 뭐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팔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간의 소식에는 크리스티가 이것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티도 그렇게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크리스티가 스위스의 한 재벌에게 이 사이토 루에를 연결시켜줘서 특히 물랑드라 갈라테입니다. 닥터 가시는 말고요. 물랑드라 갈라테를 연결시켜줘서 스위스 재벌이 이걸 갖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세금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죠. 사이토 루에이가 저 기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잘 볼게요. 90년이에요. 90년, 91년에 사망을 했죠.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일본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이토 루에이의 회사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때 세금 상속세 때문에 이 그림을 태워달라고 말을 했다. 세금 때문에 태워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랄까 가지고 있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